자, 그 다음 과학 문제 풀어볼까요? 과학은 이건 제가 지금 그 초특에 나왔던 문제를 인용하면서 제가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사실 초특 기출문제 두 문제를 섞어놓은 겁니다. 초특에서는 전자저울 사용법 있죠. 그거 있고 해시계 만드는 절차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문제 두 문제가 있던 걸 제가 참고해가지고 윗접수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과정을 묻는 문제와 특수교육학을 묻는 문제 있죠. 그걸 지금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3번과 4번은 객관식 초특 있죠. 객관식 문제의 제시가 되었던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3번, 4번 쌤들 보면, 그러니까 초특에서는 이런 그 교수 협력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일반 초등보다는 훨씬 뭐할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협력 교수하면 1교수, 1지원, 그 다음에 스테이션, 그 다음에 병행 교수, 대안 교수, 그 다음에 팀 교수 있죠. 여기 쌤들 초등교육과정에 보면 또 이 스테이션이라는 용어는 어디나 스테이션이라는 수업은 어디서 나와요?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체육 수업할 때 스테이션 수업 많이 해요. 체육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선생님 거기서 뭐 3번, 4번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전공에 나와 있던 거니까. 거기 3번에 보면 최 교사가 실험 절차를 지난 동안 강 교사는 정수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이게 1교수, 1지원 맞습니까? 또는 교수 보조 형태 있잖아요. 그렇게 제시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있습니까? 행동 연세법의 종류에는 전진 연세가 있고 후진, 전체 과제 지시법 나눠져 있는데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한 단계가 끝나면 뭐 해주고 강화해주고 그래서 전진 연세법에 대한 특수교육학 형태의 문제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있습니까? 이제 이게 과학적 지식 있죠. 과학적 지식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윗접시 저울의 사용법을 지도하기 전에 얘들에게 먼저 무엇을 물어볼까요? 무게란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게하고 뭐하고? 질량이야, 질량. 그러니까 질량과 무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치? 변하고 안 변하고. 그럼 답지에다가 질량과 무게의 차이를 써라. 변하고 안 변하고의 차이. 정확히 표현해 뭐라고 했을까요? 변하고 안 변하고. 그러니까 그게 장소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달나라에 가서 몸무게를 잰 것과 지구에서 잰 것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즉 무게라는 것은 결국은 뭐야?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야. 이게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한 겁니다. 선생님 여기 있어요. 과학 같은 경우 선생님 공부하려면 굉장히 버릴 수도 없고 하자니 내용 너무 많죠. 그러면 지도서 같은 거 볼 때 교과서로 한정하십시오. 교과서. 대개 시험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과서 지문 속에 대부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과학은 참고자료나 배경식은 너무 어려워요. 중요한 건 교과서야. 교과서가 긴 문장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 교과서 보세요. 그럼 이게 있어. 초특에서는 과학 교과서 부분에서 자, 그럼 과학과의 영역은 어떻게 해요? 영역. 생명과 지구, 그 다음에 뭐가 에너지? 물체와 에너지? 아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초특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부분이 월등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쌤들이 볼 때 생명 부분 내용을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봐줘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일반 초등이 안 나고 초특에 또 많이 나온 부분이 뭘까요? STS야. 그럼 STS를 묻기 제일 좋은 부분이 어딜까? STS. 지구야, 지구. 왜 쌤이 지구가 STS 묻기 좋을까? 지진, 그 다음에 화산, 달나라. 이런 게다 뭐가 관련돼 있을까? STS. 날씨. 있죠? 날씨에 의한 피해. 어떻게 줄일 것인가.
거기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또 물의 상태 변화 부분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는 건데, 근데 답을 꼭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뭐 중력장 내에서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끌어 당겨지는 정도. 답 될까 안 될까? 돼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 답지가 다 일정하게 한 줄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문제는요 과거하고 달랐어요. 과거는 답지의 길이가 문제의 답을 쓴 암시를 줬기 때문에 달랐어 다. 근데 요즘 다 뭐야? 한 줄씩이죠. 제시한 거고. 선생님 그 다음에 실험 절차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평 잡기 원리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평을 잡아야 돼. 수평. 받침점. 언니 나하고 오늘 시소 탈까? 싫어? 타기 싫냐고. 수업 끝나면 사육신비로 나와. 기다리고 있을게. 거기 시소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언니야. 이게 언니. 활달한 성격을 표현한 거야. 알겠죠? 눈도 이렇게. 머리는 외로움을 표현한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누가 있어야 돼? 제가 있어야 되겠죠? 평행을 유지하려면 제가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받침점과 같은 거리에 있냐? 받침점에 가깝냐? 뭐냐? 그 차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가 같은 경우는 뭐 할까?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고, 물체의 무게 다른 경우는 뭘까요? 무거운 물체를 받침점에 무엇? 가까운 거리에 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수평잡기가 교육론에서 물어볼 때는 뭐로 많이 물어볼까? 브루너에 일어나. 브루너에 일어나면 inactive, EIS, 작동, 영상, 상징적 표상 있죠. 그거의 예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평잡기의 원리를 제가 이렇게 말로요, 받침점에서 가까운데 거리 뭐 뭔데 말로 설명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럼 뭐 할까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대요. 중요한 거 이해가 안 돼. 저게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나와. 이빨 물어가지고 막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동, 영상, 상징의 예로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형태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수학 보실래요? 수학. 5번 문제, 선생님 수학 보십시오. 선생님 초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초특에서도요,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수학 문제를 사용할 때에도 고학년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형태의 문제는 제가 기존 기출 문제를 객관식을 제가 바꿨는데, 왜 이런 식으로 제시했냐면, 작년 2016학년도 대비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보기에 뭐에 대한 오류가 있었을까? 시간셈에 대한 학생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초특에서. 그래가지고 이에게 지도해야 될 성취 기준을 빈칸명이 물어봤죠. 60분, 1시간, 그 다음에 1분은 60초 이거야. 그럼 봐봐. 시간셈이 나오기 전에 기존의 문제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을까? 받아 올림, 받아 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이 많이 나왔어요. 자연수에서. 그럼 시간셈 나왔죠? 그럼 이제 분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소수 쪽이에요. 그래서 소수를 한번 제시해 본 겁니다. 수지, 민지, 음미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상 있습니까? 없죠? 1번. 수지와 같은 오류를 보인 학생들 지도해야 될 성취 기준이다. 수지는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자, 문제. 선생님, 소수의 덧셈 뺄셈은 무엇을 맞춰야 될까? 자리값. 소수점이지? 소수 한 자리. 그쵸? 그걸 맞춰야 되는 데는 다 오른쪽 정렬을 하고 있지.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연수의 덧셈으로 인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 그게 2번 문제 맞습니까? 자연수의 덧셈과 같은 방법으로 소수에 더하는 수, 더해지는 오른쪽 끝을 맞췄다는 말이 있어요. 자연수의 덧셈의 비출. 선생님, 자연수의 덧셈이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자연수의 덧셈은 무엇으로도 많이 물어본지 아세요? 자연수의 덧셈 이것들 많이 물어봤어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있지. 자연수의 덧셈으로 인해서 그럼 선생님 자연수의 덧셈을 할 때 뭐가 중요할까? 자리값이 중요하지.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아랫자리값, 그 다음에 윗자리값. 그래서 어떻게 해버릴까? 5분의 1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수의 덧셈, 뺄셈이 이 이후의 학습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준데 어떤 영향을 많이 줍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줘요. 이런 식으로 문제 굉장히 초등교육과정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언니, 아주 쓰는 건 정말 앞으로 쓰지 마. 쓰면 수업 안 해. 알겠지? 듣기만 하란 말이야. 듣기만. 알겠죠? 피자 좋아해요? 사주려고? 이따 시소 탈 때 피자 사줄게. 나와야 돼. 무슨 피자 좋아해? 정말 진심이야, 저 언니는. 무슨 피자? 고르곤졸라? 난 싫어하는데. 자, 요걸 3등분 하라니까 이 언니가 이렇게 3등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남친에게 하나 주고 전전 남친에게 하나 주고 앞으로 사귈 놈에게 하나 줬어. 있지? 너도 한 개, 너도 한 개, 너도 한 개. 그래가지고 이 언니는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똑같이 하나씩 나누어 줬다. 이 언니는 무슨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까? 목걸이 2개 차고 있는 언니. 1개 찼어? 저 언니도 정말 심각해. 아니 겉에 있는 목걸이 있잖아. 바쁘구나. 자, 얘는 뭘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등분할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해버릴까? 자연수 한 개 있지. 이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등분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는 자연수로 인해서 오류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도 선생님들 지금 자연수와 관련된 것들인데 선생님 결국은 이거죠. 1번 문제. 무엇을 바탕으로? 소수 두 자리와 세 자릿수. 밑줄 자릿수. 그럼 무엇의 원리? 자리값의 원리를 바탕으로. 맞죠? 그 다음에 민지. 계산이 틀렸음을 알게 해야 돼요. 자, 구성주의 관점 밑줄. 굉장히 중요해요. 구성주의. 선생님, 구성주의가 뭐야? 구성주의? 그렇지.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는 누구다? 학생 자신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뭐 해야 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5분의 1이라고 했죠. 얘에게 너의 계산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방법을 구성주의 관점에서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야, 2분의 1 반쪽에다가 뭘 더했어. 근데 반쪽보다 작아버렸네. 이게 말이 되니? 어림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어림하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성주의 관점 굉장히 중요해. 2009 개정에서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지도 방법을 쓰라면 세 가지가 있죠. 자, 복싱 선수. 이 언니 복싱 선수입니다. 복싱. 가방에 공책이 있는 게 아니라 복싱 끼고 다녀요. 조심하십시오. 저보다 더 무서워요. 자,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세 가지 방법 말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전략 방법도 어림하기, 실생활이에요. 실생활. 그러니까 어림하기는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보 음미 있습니까? 정말 일관성 있게 엉뚱하죠. 그치? 12.96 나옵니까? 선생님, 오늘 풀었던 국수 사가의 문제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어려운 걸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걸 맞추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치 수업이 끝나는 분위기인데 그건 아니고 자, 마지막 체육. A면의 마지막 체육 있어요? 없어요? 체육을 보십시오. 체육. 체육이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문제에서 실제로 뭐가 나왔냐면 수영이 나왔어요. 수영이.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 수영을 제시해 본 겁니다.
3학년 무슨 활동? 도전 활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 단원 목표 있습니까? 선생님, 그 단원 목표는 학습 내용 성취 기준과 관련돼야 한대요. 관련되죠. 1번에 의미와 특성, 2번에 뭘까요? 기본 기능.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이게 있어요. 초특에서 체육과 문제를 가져다 쓰겠죠. 그러면 체육과 문제 중에서 일반 초등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가져다 쓸까요? 90% 이상이 도전활동입니다. 일반 초등 문제에서도 도전활동이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뭘까요? 건강활동 부분. 그러니까 건강활동 부분이 많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건강활동 문제가 나온 건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에서는 건강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통 문제에서는 도전활동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도전활동 3, 4학년과 관련 지었을 때 이제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측정, 평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의 개념? 꾸준히 노력하는, 참고, 무엇? 끈기.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에게 속도 도전을 가르칠 때에는 무엇을 강조해라? 끈기야, 끈기. 알겠죠? 끈기. 그러면 속도 도전에는 뭐가 있을까? 속도 도전에는 그걸 알아야지. 에? 그렇지, 수영. 거기 있는 거 말고. 그렇지, 달리기. 그럼 달리기에는 선생님들 뭐가 있을까요? 단거리, 중거리, 오래, 걷기, 그 다음에 이어달리기, 장애물, 경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단거리 달리기, 오래 달리기, 이어달리기 다 초등, 초등투수 둘 다 잘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은 기본 기능 동작이 중요해요. 하나하나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도서 볼 때 자세히 공부해 줘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선생님, 수영에는 선생님들이 뭐가 있을까? 배영이야, 배형이야? 배영, 접영, 자유, 형, 평, 영. 수영할 줄 알아요? 접영할 줄 압니까? 접영? 자명합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고. 선생님, 이게 우리 수영장 갔을 때 자유형 배우거나 수영장 가면 보면 킥판 던져주고 뭐해? 킥판 잡고 허벅지 스치고 크로스 하면서 파 하면서 기계적으로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우리 자유형이야. 왜 자유는 형일까요? 왜 다른 건 영인데 왜 자유만 형이야? 언니, 규칙이 있어서. 정말 진지해. 아주 좋아요. 규칙이 있어서. 자, 언니,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 오늘 수업 끝나고 언니도 따라와, 알겠지? 언니는 한강으로 와. 수영복 가지고. 이거야. 자유형은 몸의 형태를 말해. 다른 건 영법이야. 그러면 자유형의 몸의 형태는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과학 시간에 물고기에서 나옵니다. 물고기가 어떤 모양일까? 유선형 모양이야. 그러면 자유형 크롤. 자유형은 물의 저항을 이제 바탕으로, 그래서 결국은 자유롭게 하는 거야. 물의 저항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몸의 형태가 뭘까요? 유선형 형태, 유선형. 그러니까 자유형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선생님, 그럼 이제 거기 문제를 보실래요? 선생님, 문제에서 자, 봅시다. 여기 선생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 1, 2, 3, 4가 있죠. 3, 4에서 일단 4번 봐봐. 체육과 교육과정 활동계획 요소라고 있습니까? 밑줄. 사실 활동계획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딱 적어놔. 요건 말할 수 있어야 돼. 체육과의 교수학습 활동 계획 요소. 뭐가 있을까? 다양한 수업 환경 및 매체의 활용. 다양한 수업 환경 및 매체의 활용. 그 다음에 효율적인
학습 조직 및 수업 시간 운영. 효율적인 학습 조직 및 수업 시간 운영. 그 다음에 학습자 관리와 안전 고려. 학습자 관리와 안전 고려. 이 세 가지 암기해놔야 돼. 이 중에서 실제 초등 임용에 나왔던 게 뭘까요? 효율적인 학습 조직 및 수업 시간 운영. 그 다음에 학습자 관리와 안전 고려 있죠. 이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초등에 나왔을 때 뭐로 나왔냐면 오늘 배드민턴 수업이에요. 선생님 애들 배드민턴 수업하면 위험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론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뭐 그 차로 맞았다고 죽진 않죠. 근데 애들이 배드민턴 차를 주면 공을 친 게 아니라 누굴 칠까요? 사람 머리를 쳐요. 그러면 그 애들이 그런다고. 그럼 배드민턴 수업 전에 교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머리를 칠 때는 살살 쳐라 이렇게 해야 돼? 머리 치면 죽는다 그 말이야. 미리 규칙을 정해놔야 되겠지. 그리고 게임하려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게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모둠을 조직한다는 걸 다 설명해야 되겠지. 요게 그러니까 효율적인 학습 및 수업 시간 운영, 학습자 관리와 안전 고려 맞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게 수업 환경 및 매체 활용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 부분이 그러니까 선생님 뭡니까? 시설 미비 등으로 수업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역사회 체육시설 주변 환경을 적극 활용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다양한 수업 환경 및 매체 활용. 저도 대학 다닐 때 학교에 수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영장 가서 대학생이 뭐 할까? 수영합니다. 근데 정말 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수영장에 가면 교대는 여학생이 훨씬 많죠. 정말 웃깁니다. 남학생이 부끄러워서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있고 수영하면 빨리 나오면 막 구석대기 있어. 간식 먹으라 해도 부끄러워서 못 나와요.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여학생이 야 괜찮으니까 빨리빨리 나와. 빨리 빵 먹어라 하면 또 부끄러워서 뭐 할까? 빨리 뛰어가지고 빵 들고 구석에 막 숨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여성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면 더 심하죠. 학교 가면 이제 더 심해지는데 여성화가. 그래서 4번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돼. 그럼 4번 문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아야 돼. 체육과 교수학습 방향 5가지. 그거 알고 있죠? 5가지 한번 말해봅시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창의 인성. 창의 인성. 두 번째가 뭘까? 수준별 수업. 핵심만 씁니다. 세 번째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맞죠? 자기 주도적. 네 번째 통합. 5번째 효율. 집에 가서는 다 끝말이 이어놔야 돼. 근데 제일 시험에 잘 나온 게 뭘까? 2009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수준별 수업 있죠?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 선생님 수준별 수업을 물어볼 때는 도전활동 아니면 경쟁활동입니다. 거기에서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꼭 그 부분만큼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에서 이제 봅시다. 교수학습의 일부를 주고 동기유발 장면 쭉 나와 있잖아요. 있습니까? 문제에서는 일단 거기 빼버렸는데 선생님 동기유발 수용하는 동영상 장면을 보여준단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억 있어요 없어요? 있지? 기억 옆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뭘 적어 놓냐면 동기유발을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교원대 교수님이 문제 낼 때 한번 교대 모의고사 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성공지향적 학습환경 제공. 성공지향적 학습환경 제공. 그 다음에 내재적 동기부여. 내재적 동기부여. 세 번째 발달상의 적합성을 고려한 동기유발. 발달상의 적합성. 이 3개 중에서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생님 봐. 오늘 문제를 풀었죠?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
시험 잘 봤다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아, 이 문제 보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었다는 만족감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만족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스스로의 만족감 맞죠? 그 내적 동기 맞죠? 그치?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임용고사에 제일 중요한 건 성공 지향적 환경을 제공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수업일까? 수준별 체육 수업이에요. 수준별 체육 수업을 하면 수준에 맞추어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더욱더 뭐 할까요?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열심히 하겠죠. 사실 그래서 동기유발이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식의 나올 때 이게 수준별 수업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다음에 2번 문제. 피드백의 배출, 피드백. 적절한 피드백이 있습니까? 최근 임용고사의 초등체육에서 제일 잘 나온 피드백은 교정적 피드백입니다. 무슨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 아니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잘 나올까? 경구. 경구란 말이 무슨 말이야? 언어적 단서와 관련 지을 수 있어요. 우리 뭐 배구나 연습할 때 선생님이 야, 손, 고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요, 그럽니까? 손 그럼 손 모양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개 하면 고개 들어야 되겠다. 알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턱을 지나치게 많이 들리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가라앉는 경우가 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쵸? 이럴 때 적합한 피드백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턱을 많이 들어본단 말이에요. 몸에 힘이 들어가. 가라앉는다. 그랬을 때 교사가 야, 몸 모양, 몸 아니면 턱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실제 이제 지도서에는 무슨 모양을 유지하도록 한다? 유선형으로 유지하도록, 항상 몸을 유선형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근데 요건 참고만 하십시오. 왜? 요것만 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것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문제를 풀다면 강론에 있는 거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이게 답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건 정확히 말하면 조건이 불분명합니다. 왜? 어떤 상황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히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얘가 턱을 많이 들었어. 그럼 교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렇지. 턱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턱이 너무 많이 들렸구나. 무슨 모양을 해야 되겠구나. 유선형 모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는 답지를 안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답지를 주면 답지를 외워버립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4번의 답은 명확하죠. 그러나 2번의, 그러니까 1번, 4번은 명확하지만 2번의 답은 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의 예시답안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3번 있습니까? 교사의 시범 보이기, 성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지침 중 하나 쓰라고 그랬죠. 요거 4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성공적인 정보. 한 번에 하나. 그 다음에 간결하게. 그 다음에 경구. 심상적 언어를 제시하는 그 말이야. 그 다음에 4번째. 관찰에 의거해서. 그럼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뭘까? 결국은 경구야, 경구. 최근에. 이 경구를 제시하는 게 학습 단서 맞지? 이게 무슨 피드백으로 잘 물어본다? 교정적 피드백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교정적 피드백 이렇게 주면 될게 안 될까? 야, 안 돼. 다시 해봐. 그럼 돼,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체육, 음악, 미술, 실과가 있잖아요. 여기서 체육 같은 경우는 내용 체계표와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육. 그럼 이제 나중에 체육을 공부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A 판장에 정리가 되냐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성취기준. 성취기준을 보면 뭐가 들어있을까? 학습 내용 요소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지도방법, 평가방법을 영역별로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체육 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B입니까? B. B 볼까요?
B야? B를 보시면요. 어, 4페이지입니까? 4페이지는 음악 있어요, 없어요? 음악 있죠? 음악 볼까, 음악? 3학년, 지금 노래가 제시가 되어 있죠? 선생님, 음악에서 사실, 제 최근의 문제 스타일로 하면 1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건데요. 가나의 악곡의 공통된 학습 활동을 뭐 시각에 쓰라고 그랬습니까? 가락이야, 가락. 그럼 여기서 단서를 뭘 줬습니까? 지금 가락이라는 걸 단서를 줬어, 안 줬어? 좋죠. 그럼 가락을 줬습니다. 그럼 가락과 관련 지어서 일단 또 음악은 뭘 봐야 되냐면 3, 4학년, 3학년이라는 부분을 선생님들 봐줘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나오면 가락적인 부분에서 3, 4학년에서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가락에서는 음의 높고 낮음. 음의 높고 낮음 딱 적어놔. 음의 높고 낮음을 가르쳐야 돼. 가락에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노래 제목이에요. 새가 많이 들어가. 새. 그럼 새가 많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렇다고 새가 날아든다 그거 말고 종달새 뭐 이런 거. 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무슨 가락? 그렇지. 차례가기 그 다음에 뛰어가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차례가기 뛰어가기. 가락. 만약에 전통음악이면 전통음악의 가락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 뭘 물어볼까? 전통음악에서는. 그렇지. 식임새. 식임새. 그럼 선생님들 3, 4학년 군에 나오는 식임새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강. 떨어지고 있죠? 떠는 소리.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흘러. 내리는 소리. 그 다음에 그렇지. 꺾는 소리. 이해하시겠습니까? 꺾는 소리, 흘러. 내리는 소리. 요게 3, 4학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딱 적어놓고 선생님들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에 선생님들 가 있습니까? 가. 악곡의 특징. 있죠? 가, 나. 결국 이 부분들을 보면 선생님들 뭐 생각하실까? 차례가기. 뛰어가기 흐름을 파악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지에 어떤 게 들어가야 돼? 가락과 관련된 차례가기 그 다음에 무엇? 뛰어가기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스타카토죠. 반은 뭐 한다? 줄여서 명료하게 끊어서 연주다. 맞죠? 그래서 그 음의 반음 정도의 길이로 명료하게 끊어서 연주해라. 그리고 3회는 뭘 물었습니까? 운지법 중에서 이 운지법이 가장 쉬운 거예요. 운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운지법이 뭐냐면 주요 3화음 운지하는 거 있죠. 그게 제일 어려워. 근데 운지할 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될까? 파도 솔 라미시. 그 다음에 시미라 레솔 도파이체. 즉 샵하고 뭐하고 플랫이잖아. 플랫. 요건 반은 뭐야 돼? 올리고 이건 반음.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 시험에서는 이게요. 리코더에서도 많이 물었어요. 리코더에서. 그러니까 솔 샵은 라 플랫이죠. 그치? 똑같잖아. 고려에서 막 그 운지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문제에서 피아노와 관련지에 많이 물었는데 그럼 파하고 도는 반은 뭐 해야 돼, 선생님들?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하고 도가 선생님들 반음 올리니까 2하고 뭐가 들어있어야 돼? 7 맞습니까? 7, 5, 3, 2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최근 음악 문제도 보면요. 어려운 거 묻지 않았습니다. 가장 뭐 했을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요게 서양 음악 쪽이라면 전통 음악에서는 장단. 그쵸? 그런 걸 가장 기본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덕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도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자를 따지면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콜버그가 제일 중요합니다. 콜버그만큼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도덕에서 콜버그. 그럼 거기에서 맨 위에 토론 수업명이 몇 줄? 토론 수업명. 그래서 누구 적어놔야 돼? 콜버그. 콜버그라고 딱 적어놓고 뭐라고 적어놓냐면 인지도덕성 발달론자예요. 인지도덕성. 그러니까 콜버그는 도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지, 도덕적 사고력이야, 사고력. 알겠어요? 우리 언니 물건을 훔쳐본 적이 있어요? 괜찮아? 없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그대 언니는? 없어? 정말 착하네. 그대 언니? 없는 것 같아? 그럼 있어.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왜 물건을 훔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남자친구가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어. 근데 약국에 가면 약을 팔아요. 약을 훔칠래요, 말래요? 돈은 없어. 본인 어떻게 할래요? 안 훔친다. 왜? 그냥 남자친구니까.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알겠죠? 이런 상황 딜레마 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되게 콜버그는 선생님 양자 태길이야. 훔칠래? 훔치지 않을래? 또 뭘까? 말할래? 말하지 않을래? 중요한 건 뭘까? 말할래? 하지 않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무엇? 근거야. 그럼 그 근거가 뭘 나타낼까? 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론 수업명을 통해서 학습자에 뭘 길러주자? 도덕성 발달 단계를 길러주자. 알겠습니까?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주는 건데 거기 1번 문제 콜버그, 라이머 도덕교육에 방하는 밑줄 도덕 딜레마 토론 접근과 정의로운 공동 찾기를 통한 접근의 밑줄. 그러면 딜레마 토론 수업이 바로 토론을 통해서 판단력을 증진하는 것이 이게 전자예요, 전자. 그러니까 정기의 이론은 개인의 도덕성을 발달하기 위해서 토론을 시켜서 뭐 할까요? 사고력, 판단력을 증가시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키부츠 학교에 방문을 가봤더니 얘의 도덕성 발달에는 뭐가 중요하더라? 자, 옆에 친구 봐봐. 없으니까 자기 봐야지. 자기 보면서 이 친구가 자신의 도덕성에 영향 줘요, 안 줘요? 주지. 그래, 친구가 없는 두 사람이 굉장히 크게 말했네.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그리운 거야, 친구가. 내가 카톡 친구랑 해줄 테니까. 이게 있어. 개인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걸 봤더니 주변 친구, 즉 학급 풍토가 개인의 도덕성에 많은 영향을 주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후기에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이루고 있는 환경도 중요하더라. 그게 집단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실제 시험은 정기의 이론을 훨씬 잘 물어봐요. 지금까지 토론을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거기 봐봐. 토론을 통한 판단력을 증진하는 겁니다. 도덕 판단이란 문제다투 옳고 그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몇 줄? 낮은 단계 6단계인데 3수준 6단계의 몇 줄? 3수준 6단계. 그러니까 학생의 도덕성 발달은 3수준 몇 단계? 6단계. 이해하시겠어요? 3수준 6단계. 그래서 인습 이전 이후 인습 단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봐. 여기서 판단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가로에 뭐라고 써야 될까? 판단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불균형, 그 다음에 높은 단계와의 접촉, 교류, 이게 중요하더라라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야.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자극하려면 인지적 불균형을 야기시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인지적 불균형이라는 건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뭘까요? B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미니홈피에 댓글을 달았어. 나 8살 때 얼굴이야. 올렸더니 그 자기 학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댓글 달까요? 헉, 충격. 이게 얼굴이니? 이게 실제 초등 문제입니다. 이렇게 글을 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까요? 욕해준다?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인다. 찬영아, 난 받아들이겠다. 자, 언니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했는가? 그럼 친구가 알면서.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댓글을 삭제한다. 정직해. 저 언니 진짜 같아.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 나머지 언니는 주변의 모든 친구를 다 동원해서 그의 홈피 가서 뭐 할까? 사이버 테러를 해봐야 되겠지. 이거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한다? 왜 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당한 만큼 되돌려주겠다. 2단계야. 이해하시겠죠? 어떤 행위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따라 달라져요.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몇 단계일까? 3단계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인지적 불균형이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단계 혼합이야. 단계 혼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다 AAA라고 말했는데 그 중에서 B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발달 단계가 상이한 애들을 섞어놔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잘 될까? 인지적 불균형도 처리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토론 수업은 크게 도입 단계하고 무슨 단계가 있습니까? 심화 단계. 도입 단계는 뭐뭐뭐 도덕적 문제 부각 왜라는 질문 상황 복잡하게 제시하기 맞습니까? 맞죠? 왜 상황을 복잡하게 제시하냐면 뭐가 할 때 원래의 문제에 포함된 인지 갈등과 복잡성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인츠 부인 얘기 있잖아. 내가 자기 와이프가 병에 걸렸잖아. 고민해요. 훔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같으면 훔칠까 안 훔칠까요? 집사람이 아프면. 난 잘못 봤네. 안 훔쳐요. 알겠죠? 이거야. 훔치는데 자 훔쳐요. 훔칩니다. 근데 왜 훔치냐고 물어봤더니 집사람이 안 훔쳐오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 즉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 이야기 이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걸 플러스에 놔. 이게 상황을 뭐 할까요? 복잡하게 제시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이름으로써 인지갈등 복잡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아시겠죠? 지금 그 다음에 예화에서 서인이 서인이 도덕성 발달 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예화 봐봐. 예화 아래에서 네 번째 서인이 준수가 지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준수의 입장을 고려내고 주장했다. 있습니까? 지금 규칙 준수지. 그럼 규칙 준수는 몇 단계예요? 법과 질서에 의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얘는 그 이상을 나아가고 있지. 선생님, 법과 질서는 그 사회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 맞죠? 근데 이걸 지키는 건 맞는데 얘 개인적인 사정을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야. 그게 뭘까요? 사회 계약으로서의 도덕성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작년 초등 문제는 6단계 물었습니다. 6단계가 뭘까요?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한 도덕성 있죠. 칸트 있잖아. 칸트. 인간을 수단이 아닌 뭘로? 목적으로 대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뭐해라? 대우해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물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미술 문제에서는 미술가도 영역을 굉장히 잘 물어봅니다. 그럼 미술도 A4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어떻게 정리하면? 체육하고 미술하고 음악하고 공부하는 거 똑같아. 오늘 집에 가서 체육, 음악, 미술, 국어 있죠? 국어, 영어 있지? 이 5가지 과목은 내용 영역별로 초등교육과정을 정리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과는
미술가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쌤 중요해요. 그럼 미술가, 거기 봐봐. 미술 비평이라고 그랬는데 미술가의 영역을 한번 말해볼까? 영역. 체험, 표현. 그렇지. 감상이야. 체험을 다시 나눠봅시다. 그렇지. 지각. 소통이야. 제일 중요한 건 표현이야, 표현. 자, 우리 아산 친구들 한번 말해봐. 옆에는 아산 아니야? 맞아? 저 3명은 오늘 그냥 만나서 왔습니까? 자, 표현의 3가지.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감상 있습니까? 감상에는 뭐가 있을까? 미술사, 미술 비평. 초등 특수 추시 모집 시험에 직접 교수. 여기 나왔었잖아요. 요번 초등교육과정 문제에서 직접 교수가 나왔습니다. 초등에서. 최근에 문제 둘 다 봐야 된다는 이유가 특수에서 나온 게 초등에 나온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좀 그랬을 때 이제 이 미술 비평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미술 비평. 자, 그럼 요것과 관련지어서 이제 성취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봐. 다양한 관점과 방법의 밑줄. 다양한 관점과 방법. 그래가지고 1번 문제 보십시오. 이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 가지 그 감상 방법, 수용, 비판, 직관, 분석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거 실제 교육과정에 선생님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 감상 방법 있죠. 교육과정에 나온 말을 적어 놓으세요. 분석적 또는 종합적 감상. 분석적 또는 종합적 감상. 그 다음에 비교 또는 단독 감상. 그 다음 형식 또는 주제 감상. 형식 또는 주제 감상. 이게 교육 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주면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할까요? 형식 또는 무엇? 주제 감상이죠. 그러면 거기에 예시가 있으면 이 예시를 서로 뭐 해야 돼? 접목을 선생님들 해보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작품의 전체적으로 밝고 느낌을, 행복한 느낌, 기억을 떠올리며, 이건 무슨 감상이 될까? 직관적 감상이 되겠죠. 니은은 뭐가 돼? 니은? 이게 세계의 사용을 분석해보면 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답이 나와있네. 분석. 있죠? 그럼 대개 선생님들 분석이면 앞에다 무슨 말? 형식 분석이야. 형식 분석.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작가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과 생활 모습을 평화롭게 그린 제주도 생활의 중도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해요.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무슨 감상? 수용적 감상. 그 다음에 상상, 사고를 더해서 그렸다고 생각되네요. 이건 뭐가 될까? 비판적 감상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비판적 감상.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어보는 이 부분을 왜 했냐면요. 이게 2007에 비했을 때 2009가 훨씬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선생님,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뭡니까? 2번 문제는 내용과 무엇으로? 형식으로 분석하라고 그랬죠. 내용과 형식. 그럼 선생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형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선생님, 내용은 무엇을 말할까? 내용. 내용은 선생님들 뭘 말해요? 내용. 그걸 생각해봐야지. 내용. 주제. 사회문화적 배경이야. 내용을 뭘 말한다? 주제.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배경. 형식은요?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를 말합니다.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선생님, 요게 2009에서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지. 2007하고. 2007은 없어, 이런 내용이.
자, 그러면 거기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여러 가지 혼합 재료. 뭘 말할까? 재료의 밑줄.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에 봐봐. 균형의 밑줄. 균형. 뭐가 될까? 조형 요소와 원리. 그 다음에 제주도 생활의 중점연구 본의 제목이 이거 뭐가 될까 선생님들? 주제. 그 다음에 작가는 동물, 식물,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뭐가 될까?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작가의 의도도 뭐에 해당될까? 내용이죠. 선생님 이거 했습니다. 과거의 문제에서는 이런 감상 관점으로 뭘 근거로 물었을까? 요겁니다. 표현의 하위 요소 2개를 쓰고 거기에 따른 감상 관점을 쓰라고 그랬어.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표현 방법, 조형조사 원리를 쓰고 이렇게 발문을 쓸 수 있겠지. 이렇게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2009에서는 뭐과 뭘로? 내용과 형식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걸 교수학습 모형과 접목시키면 반응 중심 학습 모형 있죠. 그것과도 접목시켜봐서 공부 꼭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감상 파트가 이렇게 묻지 않으면 작품 비평은 누구로 물어볼까? 작품 비평. 지금 작품 비평하면 기억나는 애 있어? 펠디맨. 펠디맨이 제시한 작품 비평의 몇 단계? 4단계. 어떻게 돼요? 기술. 그 다음에 형식, 분석.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판단. 내면화 여러 가지가 있지. 주로 시험은 2번째와 3번째. 2번째 무엇? 분석. 3번째 해석입니다. 그럼 분석과 해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내용과 형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해요. 에? 꼭 알아둬야 돼.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실과 있어요? 없어요? 실과는 가장 기본적으로 쓰면 성취 기준 낸 겁니다. 창의적인 의생활 실천 있습니까? 있죠? 여기 이번 임용고사 문제에서 의생활 실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가나 있습니까? 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간단한 흥금용품을 밑줄, 구상의 밑줄, 치수정하기의 밑줄, 재료 및 용구정하기의 밑줄, 그 다음에 본뜨기, 마름질, 바느질, 마무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도서마다 과정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다 명확히 알아줘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지금 나에서는 바느질 도구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바느질 도구란 건 뭘 말할까? 십자수, 그 다음에 뜨개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재봉틀 있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헌옷의 재활용이란 말이 있습니까? 친환경 수세미 있어요. 아기 모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보면 중요한 게 떠올라야 돼.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성취기준 자체에서 환경하고 나눔이 중요한 거야. 재활용이지. 환경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아기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디에 붙여야 돼? 아프리카. 꼴맹이들한테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환경과 뭐다? 나눔이라는 게 선생님 중요해요. 지금 그리고 주머니 덧섬의 받침을 가지고 용품 만들기 있습니까? 이건 프로젝트 학습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젝트. 주제 선정, 계획, 실행, 평가 있습니까?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여 용품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재활용 소재의 밑줄. 그럼 여기서 주제 선정 단계에서 뭐 하면 될까? 소재의 특성 또는 소요, 시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의 경험, 흥미, 기능 수준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알아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다음에 통합효과 보십시오. 지금 통합효과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문제 스타일을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이 스타일이 2009 개정이 적용되던 첫 해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2009를 제가 2015로만 바꿔서 문제를 쌤 제시한 거예요. 슬기로운 생활 있습니까? 가에 보면 주변 세계 자신, 거기 보면 모습과 관계 변화란 말 있어요. 모습,
관계 변화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는 학교, 봄, 가족, 여름, 마을, 가을, 나라, 겨울 8개 맞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생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기능이야, 기능. 탐구. 뭐가 뭘로 바뀌어야 돼? 제어보기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제어보기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 예상하기입니다. 제어보기 안 들어있어요? 예상하기야. 이거 바꿔야 돼. 선생님, 바른생활 있습니까? 바른생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나에서 교육과학령 공동체 자기관리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둬라? 공감 및 배려, 규범과 규칙 준수, 자기생활, 자기학습관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9에서는 기본 생활습관, 기본 학습이었잖아. 근데 이게 이제 기본 자기생활, 자기학습, 그리고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상황 파악 능력입니다. 상황 파악 능력, 조사 발표 능력. 그리고 기능인 뭐가 있을까? 스스로 내면화, 관계 맺기, 습관화하기. 그러면 뭐 들어가야 돼? 되돌아보기. 되돌아보기. 그 다음에 즐거운 생활 있습니까? 실제 즐거운 생활에 소주제 쓰는 것도 2009에서 처음 나왔었어요. 여기에 그러면 2009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소주제는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 성취준 속에 들어있어요. 소주제. 나라지. 우리나라야. 그리고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뭐가 될까? 다른 나라입니다. 2009에서는 이웃나라 있잖아. 이게 바뀌었어. 다른 나라에. 그리고 밑줄친 기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생, 슬생, 질생 다 뭐가 중요할까? 기능이 중요하지. 그러면 슬생에서는 무슨 기능이 있을까? 질생에서는 놀이하기, 표현하기, 공연, 전시하기, 감상하기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거기 봐서 거기 첫 번째 부분 보면 전시, 공연 밑줄, 감상의 밑줄.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또 놀이란 말의 밑줄, 그 다음에 표현의 밑줄. 그러니까 놀이하기하고 뭐가 될까? 표현하기입니다. 놀이하기, 표현하기. 요거 답을 못 쓰신 분들은 아직 통합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쓴 겁니다. 알겠죠? 통합은 선생님들 금방 해요. 크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아직 한 번도 2015를 접해보지 않았죠? 이런 경우는 2009가 처음 적용됐을 때의 문제 스타일이죠. 그걸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으니까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쭉 집에서 복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답지는 내일 미쌤닷컴 홈페이지 거기에 올려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